이기적이라고? 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 서경자라고 합니다. 영자, 제 이름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 이름을 온전히 불러주는 사람이 요즘엔 거의 없어요. 그냥 애엄마, 여보, 어머니. 이렇게만 불리다 보니까 가끔은 제 이름 석자가 뭐였는지도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결혼한 게 23살 때니까, 벌써 42년이 되었네요. 42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또 밥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 우리 남편은 회사 다닐 땐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니까요. 근데 글쎄, 작년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처음엔 좀 쉬나 보다 했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그러다가 밥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요즘 제 하루가 어떤지 아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설거지하고 나면 벌써 10시. 그럼 또 점심엔 뭐 먹지? 생각해야 되고, 점심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나면 오후 2시. 그럼 또 저녁엔 뭐 해줄까? 고민이에요. 삼시세끼, 하루에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먹고 싶은 걸로가 아니라 남편 입맛에 맞춰서요. 그렇게 또 하루가 가고, 그렇게 또 1년이 가고,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말이죠. 뭐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보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요. 근데 어느새 68이 됐더라고요. 제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어디 구석에서 먼지 쌓인 채로 있겠죠. 오늘은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긴 터널 같은 삶에서 빠져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요즘 우리 집 풍경이 어떤지 아세요? 아침 7시 남편이 침실에서 나와요. 머리는 산발이고 잠옷바람으로요. 그러고는 식탁 앞에 턱하니 앉아서 신문 펼쳐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밥이 나오는 걸 아는 거죠.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면서 계란도 부치고 김치 꺼내고 밥 푸고 혼자 정신없이 움직이죠. 그러다 보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손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식사해요. 제가 상을 차려주면 그제서야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숟가락 들어요. 맛있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묵묵히 먹고 다 먹으면 소파로 가서 TV 틀어요. 저는 또 설거지하러 가죠. 설거지하면서 창밖을 보면요. 이웃집 할머니가 친구들이랑 산책 나가시는 게 보여요. 웃으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부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설거지 끝나면 10시쯤 돼요. 그럼 또 남편이 물어봐요. 점심엔 뭐 먹지? 점심도 아직 멀었는데 벌써 그 생각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소리를 질러요. 아, 제발. 방금 아침 먹었잖아요. 근데 밖으로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글쎄요, 뭐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고등학교 친구 정수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오랜만에 우리 셋이 점심 먹을까? 명희도 오래 못 봤잖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정수기하고 명희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벌써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지만요. 좋아, 좋아.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잠깐만. 저는 전화기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려고요. 여보, 나 금요일에 친구들 좀 만나도 될까요? 점심 먹고 올게요. 남편은 TV 보면서 대답했어요. 금요일? 그날 내가 치과 가는 날인데. 누가 따라가 줘야지. 치과요? 혼자 못 가세요? 치과가 어딘데? 버스 3번 갈아타야 돼. 귀찮게.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근데 참았죠. 그리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정수가 미안한데.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남편이 치과 간대. 전화기 너머로 정숙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른이 혼자 치과를 못 간다고?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보자. 전화 끊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남편 앞에서 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면서 꾹 참았어요. 그날 오후에요. 남편이 또 물어봤어요. 저녁엔 뭐 먹지? 점심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벌써 저녁 얘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는 밥하는 기계구나. 이 집에서 내 역할은 그게 전부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었는데도 공기가 안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창살은 없는데 이 집이 감옥 같았어요. 아무도 날 가두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죠. 꿈속에서도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끝없이 계속.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서 문 열었는데 거기 정수기하고 명희가 서 있는 거예요. 둘 다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요. 어머, 너희들 왜? 그때 정수기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소리쳤어요. 야, 석영자, 너 이게 뭐야? 얼굴이 왜 이래? 깜짝 놀라서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아,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거울 볼 시간도 없이 살았거든요. 명희도 눈물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가 더 이상 널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랑 나가자. 아니, 나갈 수 없어. 남편 점심 차려야 되고. 그 순간 정수기가 제 손을 확 잡았어요. 점심? 점심은 저 양반이 알아서 먹으면 되지. 우리 영자가 왜 매일 점심 걱정을 해야 돼? 저는 당황했어요. 결혼하고 42년 동안 남편 밥 걱정 안 하고 집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뭐라고 할 텐데. 명희가 제 어깨를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석영자, 내가 쓰러지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이미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 제발 우리 말 좀 들어. 둘이서 저를 양쪽에서 부축하듯이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 눈치를 봤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우리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어디가? 정수기가 대신 대답했어요. 형부, 영자 우리가 좀 데리고 나갈게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하려는 것 같았는데 정수기가 워낙 기세게 말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자, 영자야 가자. 친구들이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것도 같고 설레는 것도 같고 계단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남편이 따라올까 봐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영자야,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명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하더라고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오래 못 본 거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응, 새로 생긴 카페. 거기 분위기 되게 좋더라. 일단 거기서 차나 한잔 하자. 카페에 도착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쁜 카페였어요. 들어가니까 커피 향이 솔솔 나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우리 셋이 자리에 앉았어요. 정수기가 메뉴판 펼치면서 말했어요. 영자야,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라떼? 나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또 뭐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 저는 한참을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뭘 먹고 싶은지 몰랐어요. 남편 입맛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카페라떼? 그래, 카페라떼 3잔이요. 음료가 나왔어요. 예쁜 컵에 담겨서요. 한 모금 마셨는데 달콤하고 부드러운 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수기가 물었어요. 영자야, 솔직히 말해봐.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다고 하기엔 너무 힘들었고, 힘들다고 하기엔 너무 창피했고, 그냥,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명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야, 우리 다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남편이랑 각자 생활해. 나는 내 취미 생활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골프 다니고, 정수기는 혼자 사니까 더 자유롭고, 그래, 영자야. 너만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남편 눈치를 봐?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 습관인가 봐. 결혼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 남편 밥 차려주고 뒷바라지하고 그게 아내의 도리인 줄 알았어. 도리? 그럼 남편의 도리는 뭔데? 아내 행복하게 해주는 게 도리 아니야? 정숙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옆 테이블에서 쳐다볼 정도로요. 저는 눈물이 또 차올랐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안 되더라고요. 후두둑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힘들어. 명희가 휴지를 건네줬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눈물을 닦으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우는 게 창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친구들도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영자야, 우리가 너한테 미안해. 진작 데리고 나올 걸 그랬어.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정수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영자야, 오늘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될까? 응? 내 말은 며칠만 내 집에서 지내는 거야. 나 혼자 사니까 방도 있고 거기서 좀 쉬면서 생각 좀 해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남편은? 남편은 어른이잖아. 며칠 혼자서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명희도 거들었어요. 영자야, 내가 없으면 남편이 얼마나 널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도 좀 쉬어야 돼.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을 나간다? 남편을 두고. 근데요,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 나 안 돌아갈래. 그 말을 하고 나니까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결혼하고 42년 만에 집을 나오다니. 손이 떨렸죠. 정수기가 제 떨리는 손을 꽉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영자야.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명희가 물었어요. 짐은 어떡하지? 집에 들러서 옷이랑 세면도구라도 가져올까? 아니. 집엔 못 가. 들어가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그럼 우리 지금 쇼핑 가자. 속옷이랑 필요한 것들 사고. 그렇게 우리 셋은 백화점으로 갔어요. 속옷도 사고 간단한 옷도 몇 벌 샀죠. 세면도구도 사고요. 제 돈으로 제가 입을 옷을 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늘 남편 옷만 사줬거든요. 쇼핑하는 내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계속 온 거예요.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한 번 받았죠. 여보, 어디야? 왜 안 들어와? 점심은? 역시나 점심 얘기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집에 라면 있잖아요. 그거 끓여 드세요. 라면? 라면을 어떻게 끓여? 너 지금 어디야?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가요. 뭐? 남편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더라고요.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낼 거예요. 혼자서 챙겨서 먹어요. 야, 석영자. 너 지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원을 꺼버렸죠. 손이 덜덜 떨렸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정숙이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아파트 30평쯤 되는데 혼자 살기엔 딱 좋은 크기더라고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게스트룸이야. 여기서 지내. 방에 들어가니까 침대도 있고 작은 책상도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죠. 고마워, 정수가. 뭘? 우린 친군데. 편하게 있어. 배고프지? 저녁 뭐 먹을까? 우리 셋이 부엌에 모여 앉았어요. 정수기가 냉장고 열어서 이것저것 꺼냈죠. 오늘은 간단하게 김치찌개 끓일까? 명희야, 너 두부 썰어줄래? 응. 명희가 두부를 썰고 정수기가 찌개를 끓이고 저는 밥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집에서 할 때는 의무 같았는데 여기선 놀이 같았거든요. 저녁 먹으면서 정수기가 물었어요. 영자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숟가락을 멈췄어요. 사랑? 글쎄, 모르겠어. 우리 결혼한 지 오래됐잖아. 사랑보다는 정, 그런 거 아닐까? 명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영자야. 정이 있으면 상대방을 더 배려하게 되는 거야. 근데 형부는 너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저한테 뭘 해준 게 있나? 밥값은 벌어다 줬잖아.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너 생일에 꽃이라도 사준 적 있어? 힘들 때 안아준 적은? 아니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 적 있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서럽게 우는 게 아니라 허무해서 우는 거였어요. 나는 지난 42년을 뭐하고 산 거지? 그날 밤 정숙이네 게스트룸 침대에 누웠어요.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집에서는 밤에도 마음을 못 놨거든요. 남편이 물 달라고 할까봐 화장실 가는 소리에도 깨고. 근데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보름달이었죠. 달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 달처럼 밝게 빛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남의 빛으로만 살아야 할까?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계를 보니까 10시였어요. 10시.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집에선 늘 7시에 일어났거든요. 남편 아침 차리려고요. 급하게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정수기가 거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 읽고 있더라고요. 어머, 미안해. 내가 늦잠 잤네. 정수기가 웃었어요. 늦잠? 이게 정상이야, 영자야. 68살 먹은 사람이 10시에 일어나는 게 뭐가 이상해? 그동안 너무 일찍 일어난 거지. 그래도 습관이 돼서 괜찮아. 여기선 내 시간에 맞춰서 살면 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간단하잖아. 간단하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요? 아침. 아니, 브런치를 먹고 나서 핸드폰 전원을 켰어요. 그랬더니 부재중 전화가 25통이더라고요. 남편한테서 15통, 아들한테서 10통. 아들한테도 연락이 갔나 보네. 저희 아들은 38살이에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죠. 며느리하고 손자 하나 있고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서가. 엄마, 지금 어디야? 아빠가 난리야. 역시나 화난 목소리였어요. 엄마 친구 집에 있어. 며칠 여기서 지낼 거야. 뭐? 갑자기 왜? 아빠 밥은 누가 차려줘? 이 말을 들으니까요.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준서가, 내 아빠는 70도 안 된 건강한 성인이야. 밥 정도는 혼자서도 챙길 수 있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평생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해? 엄마가 집에 가서 해줘야지. 왜 내가? 엄마니까? 아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준서가 엄마도 사람이야.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그게 뭐가 이상해? 아니, 엄마. 그건 이기적인 거야. 가족을 생각해야지. 내가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볼게. 엄마, 그때까지 집에 돌아가 있어. 이기적이라고? 내가 42년을 남편, 자식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저는 뭐라고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이, 잠깐. 옆에서 누가 제 핸드폰을 확 낚아챘어요. 정숙이었죠. 준서가, 나 정숙 이모야. 아, 이모. 엄마 좀 설득해 주세요. 집에 가시라고. 설득?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하지만 아빠가. 아빠는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면 돼. 준서가, 내가 걱정하는 건 내 아빠지, 내 엄마 아니지? 그게 무슨, 내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 아니면 엄마는 로봇이라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됐어. 내 엄마 여기서 잘 쉬고 있으니까 걱정 마. 끊을게. 딸깍. 정수기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영자야, 아들이라고 다 옳은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아들이 화났잖아. 화나면 화내는 거지.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딸이었어요. 저희 딸 미진이는 35이에요. 변호사예요. 결혼은 안 했고 혼자 살죠. 여보세요, 미진이냐?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집 나왔다며? 역시 아들이 동생한테 전화했나 봐요. 응. 며칠 정숙 이모네서 지낼 거야. 잘했어, 엄마. 응? 뭐라고? 잘했다고? 엄마, 진작 그랬어야 했어.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고. 내가 맨날 말했잖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이 이렇게 편을 들어줄 줄 몰랐거든요. 미진아, 엄마 거기서 푹 쉬어. 아빠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처리? 응. 오늘 저녁에 아빠한테 갈 거야. 그리고 똑똑히 말해줄 거야. 뭐라고?
엄마도 인생이 있다고. 아빠 밥 셔틀이 아니라고.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평소에도 시원시원한 성격이지만 이번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오빠가 뭐라고 했어? 응. 엄마가 이기적이라고 하대. 뭐? 오빠가? 어디 한번 전화 걸어봐야겠네. 아니, 미진아. 오빠한테 그러지 마. 엄마, 오빠도 교육이 필요해. 엄마가 맨날 오빠 편만 들어줘서 저렇게 된 거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 딸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든든했어요. 동시에 미안했죠. 딸한테까지 이런 걱정을 끼쳐서요. 미진아, 고마워.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 미안해?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알았죠? 응.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번엔 고마워서 우는 거였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정수기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맞지? 딸은 역시 딸이야. 딸이 엄마 마음을 제일 잘 알아. 그날 저녁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빠랑 얘기 끝났어. 아빠한테 당분간 요리학원 등록하라고 했어. 혼자서도 밥 해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더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엄마가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말문이 막히더라고. 결국 알았대. 다음 주부터 학원 간대. 엄마, 걱정 마시고 푹 쉬어. 사랑해.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를 지켜줄 만큼. 그리고 남편이 요리학원을 간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4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정수기가 옆에서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정수기가 읽더니 박장대소했죠. 하하, 봐봐. 결국 남자들도 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했던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걸. 남편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걸. 정수기네 집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더니 정숙이랑 명희가 뭔가 꾸미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영자야, 오늘 우리랑 어디 갈래? 어디? 파크 골프장. 파크 골프? 그게 뭔데? 정숙이가 신나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골프랑 비슷한 건데 훨씬 쉽고 재미있어.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파크 골프장이 되게 좋더라고. 초록색 잔디밭에서 공 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못해. 운동이랑 안 맞아. 명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한 번만 가보자. 재미없으면 다신 안 가면 되잖아. 응? 결국 저는 끌려가듯이 차를 탔어요. 파크 골프장에 도착했는데 입구부터 뭔가 달랐어요. 푸른 잔디가 쫙 깔려 있고 하늘은 맑고 공기부터가 상쾌했죠. 와, 여기 좋다. 그치? 자, 어서 들어가자. 관리소에서 클럽이랑 공을 빌렸어요. 클럽은 생각보다 가벼웠죠. 자, 영자야. 이렇게 잡는 거야. 정수기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공을 땅에 놓고 클럽으로 쳐서 멀리 보내는 거더라고요. 나도 해볼게. 공을 놓고 클럽을 휘둘렀어요. 헛스윙이었죠. 공은 그대로 있고 저만 빙글 돌았어요. 푸아, 영자야,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마. 천천히 공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다시 해봤어요. 이번엔 공을 맞췄는데 공이 옆으로 굴러갔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짜증이 났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이 짜증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 느끼는 답답한 짜증이 아니라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의 짜증이었달까요?
괜찮아, 영자야.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첫날 공을 몇십 번 쳤는지 몰라. 계속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10번째쯤 딱 맞았어요. 공이 쭉 마이너스 굴러가서 홀 근처까지 갔죠. 와, 영자야, 잘했어.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어머, 내가 해냈네.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제가 해낸 거잖아요. 한 코스를 다 돌고 나니까 땀이 줄줄 흘렀어요.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상쾌했죠. 영자야, 어때? 재미있지? 응, 생각보다 재미있네. 그치? 우리 다음 주에 또 오자. 정기적으로 운동 삼아서. 그날 이후로 저희는 일주일에 2번씩 파크 골프장에 갔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공도 제대로 못 맞추고 방향도 엉망이고. 근데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공을 쳤는데 바람 때문에 방향이 틀어져서 엉뚱한 데로 갔죠. 아이고, 바람 때문에. 그때 옆 코스에서 치시던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바람도 실력이에요. 바람까지 계산해서 쳐야죠. 어머,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바람 방향 반대쪽으로 조금 틀어서 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 말대로 해봤더니 정말 공이 제대로 굴러갔어요. 와, 됐어요. 잘하시네요. 자주 오세요. 또 봐요.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다음 코스로 가셨어요. 명희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영자야, 방금 그 할아버지 괜찮던데? 훈남이셨어. 에이, 뭔 소리야. 나 결혼했어. 알아, 농담이야. 근데 보기 좋더라. 내가 저렇게 웃는 모습. 응? 영자야, 너 요즘 많이 밝아졌어. 얼굴에 생기가 돌아.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표정이 살아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파크 골프장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른이 넘으신 것 같은데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잘 치세요. 고맙습니다. 나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처음엔 나도 못 쳤는데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1년이나요? 거의 매일 오시나 봐요? 그럼요. 안 오면 심심해서 못 살겠어요. 여기 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지. 할머니는 혼자 사신대요.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살고 있다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여기 오면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공도 치고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요즘 나이 먹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배울 게 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65살에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게, 놀 수 있다는 게,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제법 실력이 늘었어요. 홀인원도 몇 번 했고요. 홀인원 했을 때의 그 쾌감, 공이 홀에 쏙 들어가는 순간 와,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영자야, 축하해. 홀인원. 친구들이 하이파이브를 해줬어요. 저도 신나서 손을 부딪혔죠.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집에서 밥만 하고 살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죠. 근데 여기선 매번 달랐어요. 오늘은 어떻게 칠까, 몇 타를 칠까, 공이 어디로 갈까? 그 모든 게 새로웠어요. 공을 칠 때마다 뭔가 터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답답함이, 서러움이 팍, 팍 터져나가는 거예요. 영자야, 그렇게 세게 치면 손목 다쳐. 괜찮아. 시원해.
정말 시원했어요. 4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파크 골프 끝나고 세 명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영자야. 응? 너 완전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정말? 응. 처음 우리가 너 보러 갔을 때 기억나? 그때 너 죽은 사람 같았어. 근데 지금은 살아있어. 명희도 거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영자야, 너 웃는 거 많이 달라졌어. 예전엔 입만 웃었는데 요즘은 눈까지 웃더라. 그 말을 듣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너희가 날 여기까지 데려와 준 거. 우리가 뭘, 우리도 영자 덕분에 더 자주 나오게 됐어. 고마운 건 우리야.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65살에도 정숙이네 집에 온 지 보름쯤 됐을 때였어요. 딸 미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아빠 요리학원 마지막 날이거든. 수료식 같은 거 한대. 엄마도 같이 갈래? 아빠가 진짜 다 다녔어? 응. 나도 놀랐어. 처음엔 한두 번 가고 말 줄 알았는데 꾸준히 다녔더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 남편이요? 엄마, 오늘 한번 와봐. 아빠 변한 거 보면 놀랄걸? 저는 망설였어요. 남편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서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야 하나 싶어서요. 미진아, 엄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엄마, 그냥 구경만 와. 아빠랑 얘기 안 해도 돼. 멀리서 보기만 해도 되니까. 결국 저는 요리학원으로 갔어요. 딸이 마중 나와 있었죠. 엄마, 여기야. 저기 창문으로 보면 돼. 창문으로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앞치마 두른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칼로 당근을 썰고 있었어요. 서툴긴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죠. 저 사람이 내 아빠 맞니? 응, 엄마. 놀랍지? 남편 옆에는 다른 아저씨들도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 또래였죠. 은퇴하고 요리 배우러 온 사람들인가 봐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지난주에 나한테 전화했어. 뭐라고? 자기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응. 그리고 요리 배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엄마가 매일 이걸 했다는 게 이제야 알겠다고 하시더라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울지 마. 화장 번져. 미안해. 그냥. 그때 요리학원 문이 열렸어요. 수업이 끝난 거죠. 남편이 다른 아저씨들이랑 얘기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제 쪽으로 걸어오다가 저를 봤어요. 영자야? 남편이 다가왔어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머리도 좀 자랐고요. 너, 언제 왔어? 방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진이가 오늘 수료식이라고 해서. 그래. 나 다 들었어. 요리 배웠다고.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응. 처음엔 진짜 어려웠어. 근데 하다 보니까 좀 할만하더라고. 영자야, 나. 미안해. 응?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밥 해주는 거, 집안일 하는 거, 다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진짜 어렵더라고, 매일 하는 게.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2주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기대고 살았는지, 얼마나 무심했는지. 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영자야, 나. 너 없으니까 진짜 힘들더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안도 엉망이 되고 그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어. 미안해, 영자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달라지고 싶어. 같이 집안일하고 같이 요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변할 수 있어요? 노력할게. 진짜로. 약속할 수 있어요? 응, 약속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저는 살짝 피했어요. 아직 믿을 수 없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증명할게. 행동으로.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진짜 달라졌어요. 제가 봤어요. 집에 몇 번 갔는데 혼자서 라면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서툴긴 하지만요. 엄마, 그래도 아직 집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아빠 계속 감시할게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진아, 내가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 덕분이죠.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여자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자야, 요즘 뭐하고 지내? 파크 골프 배우고 있어요. 파크 골프? 응, 친구들이랑 같이. 되게 재미있어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 운동을? 왜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좋아 보여서. 표정이 밝아졌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계속해. 파크 골프. 나도 응원할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듣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응, 조심히 가. 그리고 영자야. 네, 언제든지. 집에 오고 싶으면 와. 기다릴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차에 타서 정숙이네 집으로 가는 길 딸이 물었어요. 엄마, 기분이 어때? 글쎄, 복잡해. 기쁘기도 하고, 아직은 무섭기도 하고. 당연해요. 42년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응,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잠깐뿐일까? 근데 하나는 확실했어요. 제가 없어도 남편은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남편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정숙이네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파크 골프 실력도 많이 늘었죠. 이제는 제법 멀리 칠 수 있었고 방향도 잘 조절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정숙이가 말했어요. 영자야, 다음 주에 파크 골프 대회가 있대. 우리 나가볼까? 대회? 그런 거 나가본 적 없는데. 괜찮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상금도 있고 경품도 있대. 한번 해보자. 명의도 거들었어요. 그래, 영자야. 우리 셋이 팀으로 나가면 재미있겠다.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좋아, 해보자. 대회 날이 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다들 운동복 입고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 사람 진짜 많다. 긴장하지 마, 영자야. 우리 그냥 즐기자. 이름을 등록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돌아보니까 딸 미진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있었어요. 미진아? 왜 왔어? 엄마 대회 나간다고 해서 응원하러 왔지. 아빠도 데려왔어.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을 들었어요. 영자야. 화이팅?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제 대회를 보러 오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고마워요. 엄마, 떨지 마. 평소처럼만 하면 돼.
드디어 제 순서가 왔어요. 첫 번째 홀 앞에 섰죠.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남편도 있었고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 눈치를 봤을 거예요. 실수하면 뭐라고 할까, 못하면 창피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나를 위해 친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클럽을 잡고 공을 봤어요. 심호흡을 하고 스윙을 했죠. 탁! 공이 쭉 마이너스 날아갔어요. 홀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졌죠. 와, 영자씨, 굿샷.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남편도 박수를 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쳤어요. 어떤 홀에서는 잘 쳤고, 어떤 홀에서는 실수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실수해도 웃을 수 있었거든요. 에이, 잘못 쳤네. 스스로 웃으면서 다시 쳤어요. 관중석에서 딸이 소리쳤어요. 엄마 할 수 있어. 파이팅. 남편도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더라고요. 마지막 홀이었어요. 여기서 잘 치면 상위권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긴장이 됐어요. 손에 땀이 났죠. 진정해, 영자야. 넌 할 수 있어. 클럽을 잡고 공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공에 지난 42년의 설움을 다 담아서 치자고. 풀스윙. 탁! 공이 굴러갔어요. 라인을 그리면서 쭉 마이너스 굴러가더니 홀인원. 와!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야호! 소리쳤죠? 정숙이랑 명희가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영자야, 대박. 홀인원. 우와, 나 진짜 했어? 내가. 딸도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엄마, 최고. 진짜 멋있었어. 그리고 남편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영자야, 정말 대단해. 나 처음 봤어. 내가 저렇게 당당하게 뭔가를 하는 거.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안해, 영자야. 진짜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서 이런 모습을 빼앗고 살았구나. 저는 남편을 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응, 고마워. 그리고 축하해. 정말 잘했어. 시상식이 있었어요. 제가 여성부 3등을 했더라고요. 트로피도 받고 상품권도 받았어요.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는데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영자야, 나도 같이 찍어도 될까? 좋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가운데 서고 양옆에 딸이랑 남편이 섰죠. 찰칵. 사진 속에 제 얼굴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대회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갔어요. 정숙이, 명희, 딸, 그리고 남편까지.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영자야, 나 집 청소했어. 너 좋아하는 꽃도 사다 놨고 언제든지 집에 오고 싶으면 와. 물론 안 와도 돼. 내가 결정해. 난 기다릴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지만 예전의 영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자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파크 골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제 삶도 사는 영자로요.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이 깨끗했어요. 남편이 청소를 한 거죠. 서툴긴 했지만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장미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카드가 꽂혀 있더라고요. 영자에게 다시 시작하자.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올림. 웃음이 났어요.
쑥스러운 건지 기쁜 건지 모르겠어요. 왔어?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지금 저녁 준비 중이야. 김치찌개 끓이는 거 학원에서 배웠거든. 한번 먹어봐. 정말 남편이 만든 음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이 찌개를 끓여서 가져왔죠.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첫 도전이라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어요. 간이 좀 싱거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맛있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지? 진짜예요. 다음엔 간을 좀 더 세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메모해야겠다. 남편이 진짜 수첩에 메모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영자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요? 나도 파크 골프 배워도 될까? 응?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심심하더라고. 뭔가 취미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재미있어 보이더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파크 골프를, 그럼 또 제 시간을 빼앗기는 거 아닐까? 근데 남편이 말했어요. 물론 너랑 같은 시간에 안 가도 돼. 나는 따로 배우고 너는 친구들이랑 계속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영자야, 나 이제 알겠어. 너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내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인정할게.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좋아요. 파크 골프장에서 가끔 만나요. 근데 각자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 고마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남편이 말했어요. 영자야. 응? 나 정말 달라지고 싶어.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죠. 응, 고마워. 기회를 줘서 저도 말했어요. 저도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눈치 안 보고. 그래, 그렇게 해. 나도 응원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규칙을 정했어요. 첫째, 요리는 돌아가면서 한다. 오늘은 제가 하면 내일은 남편이 하는 식으로요. 둘째, 설거지는 요리 안 한 사람이 한다. 셋째, 각자 일주일에 3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넷째, 서로의 취미를 존중한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남편도 서툴렀고 저도 양보하기 힘들 때가 있었죠. 근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요리할 때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었어요. 부엌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도 안 들어갔어요. 혼자 하게 놔뒀죠. 처음엔 타기도 하고 짜기도 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파크 골프를 했어요. 일주일에 3번 정숙이랑 명이랑요. 남편도 따로 초보반에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파크 골프장에서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어요. 영자야. 어머, 여보. 남편이 다른 아저씨들이랑 골프 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은퇴하신 분들 같았어요. 잘 치네요? 아직 멀었어. 너만큼은 못 쳐. 열심히 하면 돼요. 응. 근데 재미있더라. 친구들도 사귀고. 남편이 웃었어요. 집에서 TV만 볼 때랑은 다른 표정이었죠. 그럼 저는 갈게요. 친구들 기다리거든요. 그래, 가. 조심히 쳐. 헤어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거구나.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 가끔 만나서 웃는 거. 석 달쯤 지났을 때쯤이에요. 친구들이랑 카페에 앉아 있는데 명희가 물었어요. 영자야, 요즘 어때? 집 생활. 좋아.
예전이랑은 완전히 달라. 형부랑은? 글쎄, 싸울 때도 있어. 근데 예전처럼 속으로만 사귀지 않아. 할 말은 하고. 정수기가 웃었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건강한 부부관계야. 맞아. 그리고 요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파크 골프도 하고, 너희랑도 자주 만나고. 영자야, 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당당해지고.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날 끌고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뭘, 영자, 내가 용기 낸 거지. 맞아요. 제가 용기를 낸 거예요. 집을 나설 용기, 새로운 걸 배울 용기, 남편한테 할 말을 할 용기. 그 용기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든 거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랑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영자야. 응? 행복해? 응, 행복해. 다행이다. 나도 요즘 행복해. 정말? 응. 예전엔 그냥 살았는데 요즘은 사는 게 재미있어. 뭔가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너랑 얘기하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영자야. 날 깨워줘서.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요.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우리는 그렇게 손잡고 걸었어요. 65과 69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인생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주인공처럼 타성에 젖은 어제 같은 오늘 또 오늘 같은 내일이 결코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한 번쯤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평범한 일상이라고 그 또한 본인의 행복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체념하면서 언젠간 후회로 남을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밥순이가 아니라 영자 씨고요. 파크 골프 치는 영자 씨, 친구들이랑 웃는 영자 씨, 하고 싶은 말하는 영자 씨요. 그리고 가끔은 남편하고 손잡고 산책하는 영자 씨이기도 하고요.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런 여러분들의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삽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